안녕하세요. 낙타입니다.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제가 지금 차트에 이평선을 켜놨고요. 원래는 저는 이렇게 안 보고 하죠. 저는 이렇게 원래 평소에는 21선이랑 240선만 두고 합니다. 깔끔하죠? 해보면 보통 이게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21선만 노란색일 거예요.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걸 좀 잘 보려고 빨간색으로 해놨고 이렇게 5일선, 11선, 21선, 60선, 120선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저는 이렇게 21선이랑 240선 이렇게 깔끔하게 차트를 보고 싶어서 이렇게 합니다. 필요할 때는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체크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수치는 이걸로 바꿀 수 있고요. 색깔은 여기서 클릭해서 이걸 바꿀 수 있습니다. 취향이라 이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뭐 말은 할 수는 없고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봐도 어느 정도 이렇게 유추가 됩니다. 이렇게 좀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좀 뭐 내려가고 있으니까 5일선이 당연히 꺾여 있겠죠. 이평선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건 안 보더라도 21선은 좀 중요합니다. 웬만하면 추세 방향을 보는데 21선을 좀 많이 써요. 그래서 21선은 좀 필수로 보시는 게 좋고요. 단기로 하시는 분들은 5일선 정도. 그 다음에 웬만하면 추세가 우상향이면 이 120선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120선도 굳이 안 보셔도 되고요. 아무래도 240선은 좀 필요하겠죠. 이게 1년선이기 때문에 장기 이동평균선 240선도 중요합니다. 하락하고 있을 때 240선의 위치와 방향이 이 주식의 미래가 있는지 없는지가 판단될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240선은 필수고요. 21선도 웬만하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두 개는 필수고 나머지는 선택이고요. 가격 이동 평균선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짧게 이평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네, 여기다가 숫자를 붙이면 5일선, 20선, 1선, 12평, 1평 이런 식으로 5일선, 뭐 21선, 20선, 5위평 이렇게 좀 줄여서 말을 하곤 합니다. 이제 가격은 캔들 주가, 주식의 가격을 말하고요. 이동은 선 이동하죠. 선이 이렇게 시간과 날짜, 평균, 그야말로 평균입니다. 이거는 평균 몇 점이야? 반평균, 뭐 그러죠? 평균 점수,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런 거고요. 선은 이거죠. 이거 선. 요건 거죠. 이거 선. 자, 그래서 주가의 가격을 정해진 일정한 기간 동안의 평균값을 선으로 표현한 보조 지표이다. 그래서 아셔야 될 게 보조 지표란 거를 아셔야 됩니다. 보조의 뜻을 다 아시죠? 보조라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보조. 메인이 아니란 뜻입니다. 메인은 캔들. 이평선은 후행 지표고요. 선행은 캔들입니다. 캔들이 먼저 이동하고 이평선이 그 평균값에 따라 이동이 되는 거죠. 캔들들이 이렇게 있으면 종가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이평선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 평균값이 내려가잖아요. 종가가 여기니까 확 내려가죠. 그죠? 평균값이. 그러면 이제 5일선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5명이 있습니다. 한 명이 나가고 한 명이 들어와요. 먼저 온 순서대로 와서 앉았는데 얘가 좀 늦게 왔고요. 얘는 오늘 왔고 이 반에 5자리밖에 없는데 마지막 사람이 들어오면 얘는 무조건 다음날 나가야 돼. 그러면 또 이 자리는 또 새로운 애가 들어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음날 얘는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자리를 옮겨요. 또 새로운 애가 또 들어왔고 얘네 반 성적은 이렇게 동등했어요. 동등했는데 그러면 이제 전학을 가고 새로운 애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가 다 90점이었는데 100점짜리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네 반 평균은 올라가는 거죠. 우상향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이제 여기 좀 이렇게 갔을 거 아니에요. 자리 이동을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죠? 얘도 다음날 빠져나가고 우등생 하나가 또 들어왔어요. 그 다음 사람도 또 100점짜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반평균은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동평균선 공부는 끝난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면 어렵나요? 이게 지금 5개니까 5일간의 평균선의 이동을 다음날 어떻게 될지 알게 된 거고 예측할 수도 이제 있겠죠. 그렇다면 1번부터 한 반에 20명인데 똑같아요. 이놈이 공부 못하는 놈이 꼴통이 전학을 가고 새로운 전학생이 왔습니다. 전교 1등이 와버렸어요. 그러면 이 평범한 반도 1등이 전교 1등이 들어와 버리면서 이렇게 우상향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못난이들이 꼴통들이 한 명씩 전학을 가고 게다가 엘리트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의 평균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이렇게 빌빌대다가 여기서 막 이렇게 됐다가 빌빌대던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 종가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종가가 여기 고만고만 하니까 평균이 이렇게 됐다가 여기 딱 평균 점수가 막 올라가니까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상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평선들을 우상향하는 것들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이 종목들의 평균 점수가 점점 올라가니까 평균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평선은 우상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우상향하는 샀으니까 이게 계속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인 이유는 예상을 하고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측인 겁니다. 예측. 어디 가서 100% 올라간다, 100% 수익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매매 기법들이 없어요. 보조기 때문에. 하지만 매매 이용을 많이 합니다. 도움을 많이 받고 보조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맹신하지 말라는 뜻을 지금 낙타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평선이 뭔지는 알되 공부를 하되 맹신은 하지 말자. 보조일 뿐이다. 보조. 메인은 뭐다? 메인은 캔들이다. 왜냐? 캔들이 올라가야 이평선이 올라간다. 캔들이 내려오면 이평선이 내려온다. 캔들이 선행인 거예요. 캔들이 먼저 움직이고 이평선이 나중에 올라갑니다. 자, 아무 때나 그냥 이렇게만 됐다 쳐도 종가가 여기죠? 그러면 1, 2, 3, 4, 5예요. 5번. 이 종가는 여기에요. 얘가 여기 어디서 생기든 얘보다 낮기 때문에 이 학생보다 성적이 낮아요. 가격이 낮아. 그렇죠? 그러면 내일도 5일선은 내려가요. 그럼 여기서부터 내려왔으니까 5일선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고 있을 거예요. 볼까요? 그렇죠?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5일선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내일 캔들이 장대로 이렇게 얘를 넘기는 이런 거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살짝 이렇게 눕겠죠, 옆으로. 5일선이 꺾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봉이 또 나와야 돼요. 그럼 다음날 얘가 빠지고 여기가 되고 못난이가 나가고 잘하는 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평선은 어떻게 돼요? 올라간다. 그렇다. 결론은 무슨 소리야, 낙타야. 쉽게 말해. 주가가 상승하면 이평선은 따라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양봉은 큰 게 좋다. 그래서 이런 영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양봉은 큰 게 좋다. 상승하는 종목은 양봉이 크다. 이평선을 굳이 키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아도 양봉이 크면 이평선들이 우상향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평선 공부가 끝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알 게 있다면 5위평 위에 캔들이 있으면요 5일간 위에 있을 확률이 있는 거예요. 내려오더라도 반등하고 올라간다면 또 5일간 있을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확률입니다. 100%는 아니고요. 확률이에요. 내려와도 5일 안에 3, 4일 안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도 있잖아요. 5일선 아래에 캔들이 있으면 5일 동안 또 아래에 있을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1, 2, 3, 4, 5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5일째 4일째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주가가 5일선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왜 5일선에 캔들이 이렇게 붙어 있겠어요? 고만고만 하니까 5일간의 평균은 격차가 얼마 없으니까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향하는 애들은 우일선에 붙어서 많이 사고요. 우일선에 붙어있는 것들 대부분이고요. 그런데 그 우일선과 이격이 많이 차이가 난다면 위험하겠죠. 이격이 높으니까 붙으러 와야 되니까 계속 양봉이 떠야지 이렇게 계속 붙어서 가는 건데 평선과 멀어지면 그래서 매도를 조금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20일 이평 위에 캔들이 있으면 20일 동안 위에 있을 확률이 있는 거예요. 아래 캔들이 있으면 20일 동안 아래에 있을 확률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뭐 15일에서 20일 안에 이탈을 했으면 제가 이탈을 했어요. 21선을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면 한 보름 20일은 밑에서 노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보름에서 20일 사이에 한번 쳐주고 내려오는 애들도 있고 올라가려다가 매물에 막혀서 다시 못 올라가면 또 한 달 더 추가요. 추가 2달. 그래서 또 도전해갖고 올라가려 하면은 그때는 이미 이평선이 이렇게 내려와 있죠. 이 한 달 동안 못 올라가면 한 달을 더 캔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서서히 꺾이는 거죠. 그때서야 21선 위로 올라가 봐야 이미 얘는 우하향하고 난 후인 거죠. 근데 여기서마저 못 올라가면 또 한 달 있는 거예요. 21선 더 내려가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3달 정도 물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려면 이렇게 양봉이 많아갖고 종가를 많이 올려놔야 이평선이 쫙 올라갑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20선의 방향을 보고 추세를 파악하고요. 한 달 동안 캔들 위에서 놀 확률이 높아. 바닥에서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고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 위험하다.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심리가 고점에서 20선까지 좀 멀어지면 매도를 하려고 많이 합니다. 이거를 여기서부터 본 사람들은 21선이 우상향이네. 한 달 동안 위에 있을 확률이 있네. 해서 20선에 가깝게 많이 사는 거죠. 왜? 이 20일 이평선은 20일간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입니다. 주가의 가격이 20일간의 평균 점수를 선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 말은 20선의 가격은 이렇게 마우스 갖다 대도 20선 가격이 나오죠. 지금의 20선 가격이 여기죠. 지금 20선 가격 여기에요. 33,000원인데 여기쯤 되잖아요. 지금 20선이 33,000원. 최근 한 달간 산 사람들의 평균 가격이 33,000원이라는 겁니다. 21선. 주가는 좀 여기 있어요. 평균 가격보다 주가는 싼 거예요. 근데 이게 주가는 왜 떨어질까요? 21선을 이탈해서 사람들이 막 파는 걸까요? 매도가 나와서 캔들이 음봉이 나온 거고요. 매도가 먼저다. 매도를 했으니까 매도세가 더 세니까 음봉 마감이 된 겁니다. 20선을 이탈해서 음봉이 나온 게 아니고 매일매일 팔아 제끼니까 그들이 팔아 제끼니까 음봉이 나온 거라고요. 그날 판 사람이 많아서 음봉이 나온 거고 평균 가격이 내려가니까 21선이 꺾이고 5일선이 꺾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행은 캔들이다. 이평선은 후행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많아요. 빨리빨리 못 올라간 후에는 반등이 좀 어느 정도 나오겠죠. 그런데 개인이 주가를 다 끌어올릴 수는 없어요. 힘들어요. 그리고 누군가 어느 주체가 사주지 않는다면 자 여기서 역발상으로 20일간의 평균 가격이 33,000원인데 주가가 아래에 있네. 평균 가격보다 싸네. 이게 앞으로 전망이 좋은 기업이니까 나중에 올라가겠네 해서 싸니까 잡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20이탈 이탈하면은 한번 반등해주니까 그거 먹으려고 또 들어간 애들도 있고 그래서 양봉이 뜹니다. 좋은 종목이 좋은 가격이 내려왔네. 매수. 약간의 반등이 나올 것 같아. 단타 매수. 여기서 엉아들까지 같이 사주면 주가는 올라가는 거고요. 개미들끼리 전쟁 나면 올라가려고 하다가 매도 때려버려서 다시 내려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 시도했으나 다시 못 올라가는 경우 그것을 확인한 사람들은 전부 다 내다 던져버리죠. 그래서 툭 떨어지는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빨리 회복을 했어야 되는데 못 가니까 네가 한 달 이상을 밑에 있겠구나. 다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래 이평선까지 오는 거고요. 이 아래 선들은 왜 올라오겠어요? 60일간의 저 밑에서부터 60일간의 평균 가격인 거죠. 떨어지는 와중에도 누군가는 사요. 사고 팔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살살살살 올라오겠죠. 그러다가 여기까지 이탈하고 이렇게 내려가면 60선보다 가격이 주가가 아래로 내려가면
60선도 나중에 꺾이겠죠. 고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캔들이 올라가야 이평선도 올라간다. 캔들이 내려가면 이평선이 내려간다. 캔들이 선행이다. 고로 캔들을 보면 이평선이 어떻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캔들이 이렇게 되는데 빠르게 회복 못하면 이평선이 이제 곧 꺾이겠구나. 이거 못 올라가면 사람들은 한 달 이상은 추세가 안 좋다는 판단을 하고 던질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런 데서 저렴하게 진입한 사람들은 올려줬을 때 짧게 챙겨야겠죠. 그리고 회복을 한다면 그 다음에 여기에 지켜주는 거를 보고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왜? 21선 위로 올라가면 캔들이 먼저 올라갔다는 건 그 위에서 놀 확률이 생겼다. 그 자리를 재이탈하지 않고 지켜준다면 위로 갈 확률이 한 달간 있는데, 캔들은 지지 확인하는데 두세 개면 되잖아요. 올라간 날 하루, 다음날 지켜주는 거 하루, 그리고 갈 수도 있고, 빌빌대도 일주일간 빌빌대도 한 달 동안 20거래일입니다. 한 달은 20거래일. 한 달 동안 위에서 놀 확률이 높은데 이 캔들 5개, 6개, 7개를 못 참아요. 캔들 10개, 15개를 참아도 10개에서 15개 참아도 5개가 더 21선 위에서 놀 확률이 있는 거예요. 15개에서 20개 캔들 안에 여기를 가거나 그 위로 간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여기서 좀만 기회를 주면 여기 있던 사람이랑 여기 있던 사람이랑 내려갔다 올려주면 같이 파는 거예요. 같이 여기 있는 사람이랑 여기서 사는 사람이랑 이 위에서 왕아들이 여기다 캔들을 올려놓고 이게 갈 종목인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얘네들은 내려갈까봐 또 이러고 떨어질까봐 팔고, 얘는 이렇게 될까봐 또 팔고, 둘 다 파는 거예요. 왕아들은 어떻게 여기서 팔아서 여기는 물량 받아먹고 올라가면은 또 애들한테 팔아서 내려가는 척을 하고 또 내려간다 던지면 그거 사서 올리는 겁니다. 나중에 이탈을 시키고 기회 오다가 들어주고 지치게 만드는 겁니다. 지치게. 오늘 가는 척하고 또 떨구니까 내가 팔면 날아가는 거예요. 저는 21선만 보고 추세만 파악합니다. 내가 딱 차트를 봤는데 우상향 중이다. 20선을 지켜주고 가는 모습들을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장기 이동평균선 240선 위로 올라왔죠. 강대양 거래도 있고 강대양봉으로 올랐어요. 빨간색 연속 1년 동안 이 위에 있을 확률도 있고, 지금 20선을 이탈했지만 21선을 이탈해서 한 달 동안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240선 위에 있다는 거 1년 안에 한 달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파악을 합니다. 5일선 같은 경우는 1, 2, 3, 4, 5 캔들 5개만 봐도 5일선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게 보여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저분하게 선 다 안 해놓고 10개 보면 11선이 보이고, 또 둘, 넷, 여섯, 여덟, 열 아무 때나 떠도, 여기서 아무 때나 떠도 이거보다 낫단 말이에요. 11선은 내일 올라오지 못해요.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이기는 캔들이 이렇게 나와야 11선도 돌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둘, 넷, 여섯, 여덟, 열 이 20개 전 캔들, 종가보다 높은 캔들이 나와야 21선이 어떻게 돼요? 이 20일 전의 캔들보다 높은 캔들이 나와줘야 이 21선이 이렇게 돌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될 확률도 높아 보이죠. 지금 현재는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한들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올랐다 내리면 일주일 이상, 그것도 올랐다 내렸다 올리면 일주일 이상 예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지받고 땅바닥 만들고 올라가는데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대충 15일에서 20일 올라갔다가 내려가 버리면 다시 올라오는데 시간, 여기서 또 재이탈하는 시간, 이런 데서 이제 20일 조금 넘게 채우는 거고, 그래서 21선 이탈하면 한 달 동안 그 캔들 만드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달 동안 밑에 있는 겁니다. 일단은 이런 설명들을, 이런 기본적인 걸 알아두고, 실제로 주식에 있어서 이거를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평선이 내일 어떻게 될지 예측이 돼야 되고요.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 건지, 추세를 볼 건지, 활용을 할 건지, 이 평균 가격보다 아래에서 사서 위로 올라가면 좀 매도해주는 그런 매매도 있고요. 20선 우상향하는 데서만 단타를 친다던가 눌림목을 이용한다던가 20선 위에 있는 데서 뭔가 돌파했을 때 산다던가, 그런 기준과 원칙을 만드는데 도구로, 보조로만 씁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본인들이 선택을 각자가 하겠지만 이평선을 이용한 매매들이 그런 관련 영상들이 그런 매매법들이 엄청나게 무수히 많습니다. 절대라는 건 없어요. 그런 것들 너무 믿지 마시고 응용하고 대응하고 사용은 하되 대응 대처 대비가 돼야 되고 여러 가지로 응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평선을 이용한 매매도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예정이긴 합니다. 그런 것들 많이 있고요. 저의 매매 스타일을 소개하는 그런 채널이기 때문에 저와 같은 매매를 하기 위해선 제가 이용하고 있는 이 주식에서 이 이평선은 이렇게 이용되고 이렇게 많이 이용하고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똑같을 수도 있어요. 약간 다를 수도 있고 어떻게 쓰냐에 따라 또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들을 그렇게 알고 익히시고 넘어가면 돼요. 20선은 추세만 보는데 사용한다. 하락하는 주가가 이평선들이 막 꼬여있어요. 베베 꼬여있는데 어느 순간 정배열이 됩니다. 이렇게 5, 10, 20, 60, 120 정배열 됩니다. 이때 사람들은 급등을 막 한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후행이라 캔들이 이만큼 올라가고 나서야 이렇게 정배열이 돼요. 바닥을 예측하기는 힘들고요. 이날 이렇게 돼 있을 건데 그래서 골든 크로스가 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눈치를 채야 되는데 당시에는 그게 힘들어요. 지나가고 나서가 된 거지. 여기에 지금 매물이 엄청나게 많은데 뭐 말만 그냥 막 뱉으면 쉽지만 이게 막상 여기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이렇게 어떻게 여기다 큰 돈을 넣어요. 그렇죠? 여기다 큰 돈 못 넣습니다. 이게 결과로는 같지만 언제 사야 합니까? 내 눈에 20선이 확실하게 방향 틀었을 때 확실하게 지금 각도가 꺾였죠. 여기. 그래서 여기서 내려온 각도, 이 각도보다 이 각도가 높아지면 그때 슬쩍 관심을 갖는 겁니다. 각도가 갔다가 점점 여기가 세지죠. 여기가 있으면 세잖아요. 각도가. 딱 봐도. 비슷하다가 이게 단순합니다. 확 버리잖아요. 각도가. 그죠?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 전에 언더 꺾인, 이평선이 꺾인. 이 꺾인 부위가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평균 가격이 여기서부터 낮아졌다는 거예요. 주식은 수학입니다. 산수. 보이시나요? 제가 제 영상들 보면 고점에서 산 것들이 되게 많아요. 뭐 몇 프로를 먹든 남들은 높아서 못 사는 자리에서 막 삽니다. 왜 살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산수가 계산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산수가 내가 여기서 매치를 이게 수익이 안 나고 떨어져도 이평선이 꺾이기 전에 나올 수 있다 라는 계산 산수가 되면 그게 가능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사요? 그죠? 그런데도 용감하게 산 사람들은 이렇게 먹는 겁니다. 이게 파고들면 어려워요. 나타나는 20선 추세를 사용한다. 그러면 장기로 240선 여기를 돌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마어마하겠죠. 이만큼 가는 겁니다. 위로. 20선이 지금 여기를 돌파했잖아요. 이평선보다도 차라리 뭐 피보나치 되돌림 배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런 거를 이평선 공부해봤자 이 주가가 어디까지 가는지도 몰라요. 이게 반등을 어디까지 하는지도 모르고 이게 다시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런 걸 공부해야지. 이평선 여기 이탈하면 막 손절하라고 홍보하는 영상들도 많은데 전 참 그런 사람들 보면 화가 납니다. 화가 나. 여기는 돈 죽는 자리예요. 돈 죽는 자리. 여기는 전 재산 털어서라도 사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주식 방송 막 강의하는 거 보면 나 웃겨 죽겠어요. 절대 불타면 안 된대요. 여기는 전 재산을 털어서 사야 하는 데입니다. 그런 곳이 그런 자리입니다. 지금 기초 강의라 나중에 중급 고급 편에서 다룰 건데 저는 일관성을 가지고 합니다. 상승할 땐 양봉이 더 크다. 나 지금 양봉들이 다 누림이에요. 이거 다 사는 거예요. 이것도 사야 돼요. 작잖아요. 양봉이 크죠? 그러면 전체 상승폭 이만큼 상승한 겁니다. 지금 하락폭 파란색으로 할게요. 하락폭 고작 이거 하락한 거예요. 되돌림을 좀 공부하시면 50% 조정은 받아야 합니다. 보통 종목들이 50%예요. 보통 좋은 애들은 30% 정도 받고 하고요. 지금 그 자리고 이 나중에 1, 2주 있다가 이 영상을 편집해서 올릴 거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변동이 있겠죠. 30% 자리이기 때문에 반등을 좀 하고 세게 하고 간다던가 여기 맞고 내려올 겁니다. 이만큼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다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공부 겸사겸사 해서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이평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평선 위에서만 매매해야 된다 이런 절대라는 건 없어요. 주식에
절대라는 건 없습니다.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사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그들은 그들의 방법을 잘났다고 이렇게 떠드는 거고요. 저는 모르고 좀 욕심이 많아서 이 하방에서도 수익을 내고 싶고 어정중한 데서도 수익을 내고 싶고 이 급등하는 데서도 수익을 내고 싶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승폭에 하락 조정 제대로 봐주도 않았어요. 근데 이거를 20선 이탈했다고 던진다고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상승폭에 하락을 얼마 되돌리면 안 했다. 그래서 내려와도 이렇게 내려왔다가 가니까 최악이 여기니까 사야 된다. 그게 첫 번째 근거고요. 두 번째는 쌍봉입니다. 쌍봉. 이렇게 해서 외봉 하나 만들어진 거. 이렇게 지금 외봉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 이제 20선 이렇게 외봉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외봉 한 개. 봉우리 지금 하나잖아요. 이거 지금 3봉우리 하나잖아요. 하나. 외봉. 그러면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까지 내려가든 얘가 이렇게 죽으려면 20선이 외봉이잖아요. 외봉. 주가가 죽을 때 쌍봉을 만들고 죽잖아요. 이게 왜 그러겠어요? 재차 상승 반등을 했다가 실패를 해서 실망 매물에 매도를 해서 쌍봉이 되는 겁니다. 쌍봉은 제가 다음 영상으로 쌍바닥 쌍봉 영상을 올릴 거고요. 대충 설명하면 지금 외봉이잖아요. 외봉. 그럼 얘가 자 그래서 이렇게 길게 떠든 겁니다. 결론을 말하기 위해서. 이 쌍봉을 만들기 위해선 뭐가 필요합니까? 캔들이 여기다가 올라와야 합니다. 먼저 캔들이 먼저 가고 선행입니다. 이평선은 후행입니다. 이평선이 쌍봉을 만들려면 캔들이 밑에 있다가 주가 20선 밑에 있다가 20선 위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서 죽어야 이런 쌍봉이 되고요. 여기서 계속 간다면 쌍봉이 안 만들어지겠죠. 이해가 되셨길 바랍니다. 첫 번째 근거는 상승폭의 절반 정도는 보통의 종목들은 50% 되돌림을 받는다. 강한 종목들은 20-30% 받고 가고요. 보통 50%다. 약한 놈들이 60-70% 받는다. 그래서 잘못되면 손절을 하는 거고 반등이 도망가는 거고 50%까지는 정거점을 좀 넘기기 힘들 수도 있겠다. 왜냐면 그 하락폭에 또 반등을 또 할 거 아니에요. 50%, 60%, 센 놈은 60% 거꾸로가 아니에요. 내려갈 때 안 좋은 놈이 70%면 보통 50%면 하락하고 나서 올라갈 때도 센 놈이 70% 가는 거고 60% 보통 50% 갈 거 아니에요. 이 단순한 되돌림만으로도 돈을 벌 수 있어요. 다들 이상한 매매법, 급등 막 욕심 그런 게 다 망치는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지금 못난 놈은 20-30%밖에 못 가겠죠. 그리고 죽겠죠. ABC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BC. 두 번째는 쌍봉을 만들려면 캔들이 올라야 되니까 여기서 보세요. 캔들이 뭐 얘가 어디까지 떨어지든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다시 내려와야 이평선이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줍는 자리다. 죽어라 사야 되는 자리입니다. 여기는 쌍봉을 만들기 위해선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사야 되는 자리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하자고요. 그래서 그걸 설명드리면 자 여기입니다. 여기 있네요. 바닥에서 똑같은 그림죠. 여기서 지금 떨어진 줄 만든 여기라고 가정할게요. 그 20선을 잘 보세요. 20선 핸들이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꺾이죠? 자, 꺾였죠? 외봉이 된 겁니다. 외봉 단봉 낙타에는 단봉 낙타 쌍봉 낙타가 있습니다. 단봉 외봉 보이죠? 쌍봉을 하나 보이죠? 이거 보이셔야 됩니다. 이거 보이죠? 주가가 죽으려면 쌍봉으로 죽어야 된다. 이 뜻은 캔들이 여기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서 여기서 산 사람들, 버틴 사람들, 여기서 물린 사람들, 새로 산 사람들 올라가는 주가가 여기 고점을 못 넘기고 다시 내려가. 어떻게 해요? 나 살려라. 나는 수익 본다. 빠바바방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평선이 이렇게 쌍봉이 되는 겁니다. 좀 외봉이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캔들이 이평선이 쌍봉 만들려면 캔들이 먼저 올라가야 된다고요. 이렇게. 그게 여기 갈지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죠? 보통 50%. 내가 어디서 팔아야 될지 지금 이미 여러분들은 내가 이제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오늘 배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을 하고 싶었네요. 이평선을 배우자 해놓고 지난 캔들 공부를 하면서 캔들을 배웠나요? 결론 마지막엔 빨간색과 파란색 색깔과
크기를 배웠어요. 주식을 배운 게 아니라 색깔과 크기를 배웠는데 어디서 살지를 알았어요. 내가 이제 어디서 좋은 차트와 나쁜 차트를 구별하게 됐고 어디서 사야 되는지 알게 됐다고요. 오늘은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여기 죽어라 사야죠. 중간에 뭐 수익이 났겠지만 버텼으면은 쌍봉 만들러 네가 20선 위로 한번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네. 이게 감이 없으면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으면 그냥 찔러주면 그냥 대충 매도하는 겁니다. 그냥. 그게 제일 간단해요. 평생 속편하게 주식하려면 그냥 올려주면 그냥 수익이니까 매도하는 거고요. 난 좀 디테일하게 하고 싶은데 라고 하면 100%는 없어요. 100%는 없는데 딱 보게 보통은 절반이다. 못 가는 놈은 한 30%, 센 놈은 한 60%, 70%. 근데 이거는 보통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쳐줬어요. 여기서 못 판 사람은 직장인들은 일 안 하고 못 팔았어. 여기서 못 팔았으면 다음날도 이렇게 또 며칠을 들어주잖아요. 아무튼 하락폭의 반을 되돌리고 제가 지금 내려왔죠. 그러면 이 반등폭에 주식 재밌지 않나요? 저는 이거 하면서 너무 재밌던데. 하락폭의 반을 되돌리고 반등폭의 반을 내려갈까요? 내려가면 반은 보통이라고 했죠. 보통. 그럼 얘가 반까지 내려가겠구나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얘가 내려올 자리에서 내려오질 않아. 가는 겁니다. 보통이 왔어요.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이 하락폭의 반을 가야겠죠. 못 가면 어떻게 돼요? 내려가는 겁니다. 재밌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올리는 영상들 없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가야 할 자리에서 가야 한다. 내려올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올라간다. 지금 엄청난 걸 배우신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간단한 거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없어요. 어떻게 돼요? 하락폭의 반을 되돌리고 이 반등폭의 반을 되돌리고 이 또 반을 되돌린 거에 또 반이 아니라 이번엔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눈치채야죠. 이거 더 간다. 60, 70% 보이시나요? 이탈했으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왔죠. 이게 정상입니다. 어디서 사요? 여기서 사는 거예요. 이거 죽어라 사야죠. 그렇죠. 벌써 이게 돈 벌었냐, 그죠? 대신 수익은 빨리 챙겨야 됩니다. 짧게 가야 될 자리에서 여기 쳐야 되는데 계속 치다가 점점 못 치죠. 약간 의심해야 돼. 여기 지켜줘야 되는데 이탈하면 이탈한 데까지 반등 줍니다. 그러면 이 하락폭의 반, 요 하락폭의 반 가야 돼요. 어찌됐든 여기 샀으면 이거 수익 다 수익이에요, 이거. 이탈했죠. 여기서 이제 손절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점을 낮추고 있으니까 고점도 낮추고 있고 여기서 많이 그리고 벌었어요. 여기서 손실을 본다 해도 손절해서 손실 본다 해도 이미 저기서 1년 농사 다 지었어요. 그런데 이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240선을 내려갔어요. 그죠? 여기서 전저점 이탈하면서 난 손절을 했지만 여기 손절했잖아요. 그죠? 이건 손절하고 나서고 잘 보시면 보이십니까? 240선이 쌍봉을 만들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20선 쌍봉 만들려면 캔들이 올라가야 되겠죠? 그럼 얘가 언젠간 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죽어라 사는 겁니다. 느긋하게 대신 1년 걸릴지 2년 걸릴지 모르니까요. 손절하고 나서 요 밑에서 어딘가에서 뭐 샀겠죠? 내가 뭐 이런 데서 뭐 샀다 치고 그런 데마다 사주는 겁니다. 그냥 근처마다. 이런 걸 240선 위로 올라가죠? 올라갔죠? 쌍봉 만들려면 캔들이 먼저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익이 이게 돈이 죽는 자리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240선 밑이라고 해서 절대 돈을 못 버는 건 아닙니다. 평선 공부를 하면서 다른 것도 깨알로 배웠네요. 그런 다른 기본적인 이 기초가 중요해요. 지금 저의 뭐 수익 비결, 매매 비결 이런 것들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좀 그만의 또 매매법 이런 거 공개도 안 했어요. 지금 그냥 기초 다지는 거예요. 기초 다지는 거에서 벌써 어디서 사야 되고 어디서 팔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지금 기초에서 이렇게 배운다면 나중에 좀 열심히 하면 어떻겠습니까? 알고도 다르게 알려주면서 그 나쁜 사람들이 그 영상 보면 몇몇 사람들은 이런 기본을 알면서 다르게 알려주는 건지 뭔가 있어 보이게 살을 갖다 붙이는 건지 자기만의 뭐뭐뭐 하면서 알면서 자기가 만든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건지 그게 아니면 그냥 모르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뭐 잘못된 걸 알려줘야 해. 절대 기법인 마냥 뭐 정확히 맞는 거 없습니다.
결론은 가격이동 평균선은 주가의 가격을 어느 기간 동안 평균을 내서 선으로 나타낸 보조 지표이다. 이평선은 후행 지표고요. 선행은 캔들이 합니다. 캔들이 먼저 앞장서서 가면 이평선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평선의 움직임도 예측할 수 있다. 무엇으로? 캔들로. 이평선을 바꾸는 것도 캔들이 정하는 겁니다. 이평선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평선을 보고 사고 이평선을 보고 매도하는 게 아니고요. 캔들이 그 이평선에서 어떻게 됐을 때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알고 이게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예측도 가능하구나. 이걸로 이용한 매매도 할 수 있겠구나. 이걸로 대응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구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런 것들을 제가 다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말이 오늘 좀 많았는데 그래도 이 안에서 또 다른 팁들을 잘 캐치하셔서 앞으로 주식 매매에 있어서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선행은 캔들이 합니다. 감사합니다.